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몸과 마음의 균형의 주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컨트롤로지라는 새로운 과학을 통해 아이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학교에서 하는 체육교육 방법은 무지한 이들에게는 흥미를 끌겠으나 그들의 노력에는 유감스러울 일이지만 나와 같이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처구니 없게 들립니다. 교실과 체육관은 아이들로 꽉 차 있거나 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매일 몇 분간 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팔다리와 몸의 사소한 운동이고 극소수만이 왕성하게 운동을 합니다. 대부분은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운동합니다. 순전히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꼴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이어서 어른이 되면 그릇된 개념을 갖게 됩니다. 신체 운동으로 어떤 실질적인 이점을 얻으려 하기 전에 올바른 호흡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개인별로 행동 지침을 주고 본보기를 보이며 이 중요한 기능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숨을 들이켜고 내쉬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호흡을 배우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더욱이 올바른 호흡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가르칠 만한 교육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유롭게 훈계하면서도 정작 올바른 몸가짐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뒤로 젖히라는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어깨를 뒤로 너무 젖히려고 애쓰면 등이 지나치게 우목하게 휘고 어깨뼈가 강제로 척추 쪽으로 당겨지는데 이는 배를 내밀게 하여 매우 해롭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고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은 둘째치고라서도 무엇보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당기면서 동시에 가슴을 활짝 펴는 것입니다. 평범한 아이가 서 있을 때 손은 주머니에 넣고 배는 불쑥 내밀며 어깨는 앞으로 고정하고 다리는 뒤로 밀려 있는데 관절은 잠기고 발은 잘못된 각도로 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들은 어떤 상태에서건 이로운 점이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습관이 아니면 옷자다리, 안짱다리, 그리고 나중에 평발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아이가 옳고 그름을 먼저 배웠다면 자연스럽게 그른 것은 피하고 옳은 것은 따랐을 것입니다. 특히 호흡은 조기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범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인위적인 훈련으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이들은 인위적인 환경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나 생활합니다. 옳은 습관을 만들어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게 될 때까지 몸의 마음 훈련이라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교육은 올바른 호흡입니다. 아이들은 최대한 가슴 윗부분을 충분히 팽창시켜 어떻게 길고 깊게 호흡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짧은 순간에 호흡을 멈춰 복부 안으로 바짝 당겨놓고 밀어내는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폐에서 완전히 공기를 빼내는지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폐에서 공기를 제대로 빼내는 것은 그 자체로 기술이며 올바른 호흡의 마지막 단계인데 가장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호흡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지 않으면 좀처럼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다른 모든 치료들보다 확실히 결핵을 예방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 최상의 건강 기준을 얻고 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 폐에서 완전하게 공기를 빼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을성을 갖고 노력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이 늘어나고 점진적으로 폐를 최대 용량까지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게 되고 동시에 다른 모든 근육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의 자세는 정상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적절한 호흡과 올바른 자세를 배우면 걷기, 달리기, 점프하기, 구르기, 오르기, 힘겨루기 등은 어머니 자연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몸이 좌우 대칭으로 발달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법칙은 습관적인 관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몸의 오른쪽이 전적으로 소홀하게 되었다고 해서 몸 왼쪽의 발달도 소홀히 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신체의 정상적인 발달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법칙은 동반성 혹은 대등한 움직임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그 움직임의 한 세트가 앞으로 구부리는 일정한 횟수로 행해졌다며 역시 같은 일정한 횟수로 뒤로 젖혀야 합니다. 신체는 강건하게 하는 것은 올바르고 정상적인 발달에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적당한 옷은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따르도록 놔두면 주저하지 않고 불필요한 옷들을 버릴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옷을 적게 입으면 적게 입을수록 더 좋아합니다. 할수록 쓸데없는 옷은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감기에 걸리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좀처럼 드문 일입니다. 활동을 멈추는 순간 아이들은 한기를 피하고자 자연스럽게 필요한 옷을 찾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거나 몹시 추운 계절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날씨 상황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야외에서 운동하게 해야 합니다. 야외는 아이들의 몸을 자연스럽게 강화해주고 적절하게 단련해주는 자연의 강장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추위나 감기 기운을 느껴 아프다고 호소하며 집에 오면 뜨거운 물 샤워와 차가운 물 제가 못하는데요. 샤워를 시키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한 뒤 밖으로 내보내 친구들과 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점차적으로 자연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이루려고 잘못된 이론과 방법을 따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이럴 때는 자연스럽고 단순할수록 더 나은 방법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의 알몸을 대기와 햇빛에 최대한 많이 노출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삶과 건강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행복은 피부의 청결에 달려 있습니다. 물의 양은 충분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서 온도를 점차 낮춰 결국 찬물로 목욕하면 몸에 매우 좋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특히 목욕 초반에 부드러운 솔로 기분 좋게 마사지하듯 문지르고 점차 단단한 솔을 사용합니다. 또 뒤덮였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솔로 마사지하여 씻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피부 관리법은 매끄러운 피부와 홍조를 만들어줍니다. 모공에 박힌 비누 잔여물을 제거하여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다하도록 모공을 열어주고 감기를 일으킬 만한 원인을 없애줍니다. 아이들이 샤워하거나 목욕할 때 또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컵에 약간의 물을 따라서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한쪽 콧구멍을 막은 채 다른 콧구멍으로 들이키는 겁니다. 그러고서 양쪽 콧구멍을 가볍게 누른 채 숨을 내뱉듯이 물을 뱉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 콧구멍도 반복합니다. 콧구멍 청소를 하다가 물이 목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뱉어냅니다. 이런 행위는 목과 입을 청결하게 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며 병을 이기는 죄송해요. 면역력을 점차 높여줍니다. 이런 간단한 제안을 올바르게 실행한다면 코, 입, 귀의 질환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억양 같은 거나 이 리듬이 이게 그냥 딱딱 이렇게 그냥 이 글자만이 아니라 뭐 모공에 같은 뭐 잔여물을 제거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이제 포인트가 조금씩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음률에 따라서를 조금 더 포인트를 좀 짚으시면서 이것도 뭐 해서